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가 선출됐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달라질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된 키시다 후미오는 100대째 총리입니다. 1885년부터 1대 총리가 시작돼서 2021년에 100대를 맡게 됐습니다. 계산해보면 136년 동안 100명의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즉 1.36년에 한 번씩 총리가 교체된 셈입니다. 우선 야후재팬에서 실시 중인 스가 정권 평가에 대한 설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점을 준 사람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10점 만점을 준 사람도 12.3%로 의외로 많았습니다. 대체로 점수가 골고루 퍼져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민당 총재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1차 투표에서 코노가 255표, 키시다가 256표로 거의 차이가 없는 득표를 했습니다. 반면 타카이치가 188표를 얻으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코노가 170표, 키시다가 257표를 얻으며 키시다가 큰 차이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베 전 총리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친아베 성향의 키시다와 타카이치를 지지했습니다. 키시다는 이달 30일 총재 임기를 마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뒤를 이어 자민당 당수로 취임하고 10월 4일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됩니다. 새로운 총리가 발표되자 일본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 수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일본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코노의 의원표가 줄었네. 역시 이시바와 손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언 내용, 친족 기업의 이야기가 상당히 발목을 잡은 것 같다. 키시다 신총리가 탄생한 것 같지만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일본을 약체화시킨 나쁜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전환, 소득 배증과 중산층 부활을 내세운 키시다 비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공한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화려하고 알기 쉬운 퍼포먼스보다 평범한 모습으로 경기 회복을 촉구한 오부치 씨 같은 수상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타케나카 헤이조를 추방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좋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배했다고는 해도 코노 씨, 타카이치 씨, 노다 씨의 처우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저마다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거당 체제로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니카이 씨를 비롯한 할아버지들은 우선 은퇴 준비를 해줘. 세대 교체 때가 왔다. 우선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새로운 총리로 인해서 새로운 일본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면 키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책을 통해서 일본의 미래와 한일 관계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연금 문제가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노가 총재가 되지 않은 것에 일본 국민들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코노는 연금보험료 자체를 없애고 소비세를 통해서 연금을 지불한다는 황당한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키시다가 총재가 되면서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총재 결정 후 새 총리 선출은 10월 4일에 열린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돼도 연금을 기다리는 미래는 지옥과 같다.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 난민 제로화 등을 내세우면서 건강위기관리청 창설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지원을 위해 수백조 원 규모의 경제대책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것과 천문학적인 경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많이 보던 모습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디지털청 히라이 장관은 키시다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올해 새롭게 창설된 디지털청은 비리의 온상과 같은 곳입니다. 비리의 온상의 장관이 지지하는 새로운 총리는 건강위기관리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골격으로는 디플레이션 탈피에 초점을 맞춘 아베노믹스의 틀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대기업으로만 쏠리고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전환 방침을 밝히기는 했는데 친아베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총리가 됐는데 아베 정책을 벗어난 행동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탈원전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핵쓰레기에 대해서 법까지 개정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자위대 명기 등을 골자로 자민당이 제시해놓은 기존 개헌안이 자신의 임기 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 문제에서 아베 노선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야후 재팬에서 진행 중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가장 중시하는 쟁점, 설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가 40.8%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의료 붕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현재 무엇보다 외교,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민당 정부가 사실상 방역을 포기한 가운데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과 영토 문제만을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새로운 키시다 정권은 더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가 된 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에 대한 질문에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에게 존중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총리가 되면 적절한 존중의 방식을 생각하겠다고 말해 다른 총재 후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기본 사상은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기존 노선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키시다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키시다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0억 엔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최종 해결됐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위안부 합의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이 아닌 한국 측이 쥐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과거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미디어 위안부 합의 키시다 씨라고 속보,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이라는 제목의 마이니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꽤 유명하다고 소개. 일본도 그렇고 바이든 씨도 그 합의를 추진했다. K는 난감해졌습니다. 키시다 씨에게 기대하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한층 거리를 두고 제1조선인 특권의 재검토 또는 폐지, 중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악화시키지 말 것, 미국과는 일미 동맹국으로서 한층 강화, 각국 외교에서도 꼭 의견을 말해서 열심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요소가 있을까요?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키시다 총재인데 한국 측은 약속을 계속 어기고 숙제도 하나도 안 하고 무언가 일본의 대응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타카이치 씨가 외상이 된다면 한국은 절망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